내가 할 수 있는 게 협의, 그다음 뭡니까? 법적 대응이죠. 법적 대응인데, 자, 법적 대응이 뭐가 중요하냐? 판결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빨리 받아야 이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제가 수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소개 받아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막 유량을 했어요. 근데 부르기도 부르고 조합으로 온나 변호사님들하고 엄청 얘기도 많이 하고 그분들 마인드도 한번 들어보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 그 조합장님하고 참고로 제가 한 업무의 절반 이상은 다 조합장님 지시였습니다. 예, 만나라. 한 명 다 만나라. 이것도 조합장님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조합원도 아니고 그래서 지시를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어쨌든 변호사도 빨리 만나서 빨리 한번 좋은 변호사 컨택해라. 그렇게 변호사도 계속 만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협의를 하는데 네. 내만 협의를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주 촉진업체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이주 관리업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업체는 해지가 돼버렸어. 이 업체가 평판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 결과물이 그냥 합의금 다주자였어.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업체는 끝났고 새로운 이제 이주 촉진 업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강제집행이었어요. 강제집행. 왜냐하면 강제집행이 격렬히 저항을 하면 사실 집행을 성공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입니까? 아시네. 네. 이 건물이 한 개가 있었는데 네. 건물 한 개 때문에 분양을 못 했는데 그 무슨 일이 생겼냐? 그 건물 위에 망루를 만들었어. 망루를. 우리 왜 그 막 무슨 그런 거 TV에 나오는 거. 이 보시면 이 망루 보이죠? 망루. 아. 이게 망루거든요. 이거 우리 거제이 본부거든요. 네네. 이런 망루가 있었어. 구역에 망루에 철거민 중에 한 분이 망루에 올라갔다가 위에서 시위하다가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네. 실수로 떨어져 버렸어요. 크게 다쳤습니다. 네. 다행히 뭐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많이 다쳤어. 네. 집행관들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안 그래? 책임 소재가 이제 그렇습니다. 예, 법원의 집행관들은 그분들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명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막루에 올라가서 시위한다 그러면 바로 이때 이후로 철거민들이 전국에 철거민 연합회에서 이런 매뉴얼이 또 배포가 됐는가 봐. 막루 지어라.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철거민의 정석이 그때 만들어진. 그래서 이 막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시작한다 했을 때 막루에 올라가 버리면 집행관들이 다칠까봐 또 막루에서 뭐 뛰어내릴까봐 집행을 바로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집행 실패가 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후로 집행이 까다로워졌어.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려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명륜 실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뭐지? 명륜 라디오. 거기도 집이 한 개만 딱 남은 적이 있었거든요. 집 한 개가 남았는데 거기도 집행을 몇 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집행이 좀 어려워. 근데 집행을 갔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 철거민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한 방에 집행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노하우를 가진 업체도 찾아야 되고 네. 그래서 계속 그거를 찾았습니다. 야, 우리 조합장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장난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업체도 만나고 그리고 그때 덕포 1구역 사상중흥 거기도 최근에 강제 집행을 성공적으로 했다더라. 그런 소리가 들리면 조합도 찾아가서 어떤 업체 쓰셨냐 물어도 보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업체들을 다 발굴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발굴한 업체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정법상 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선택하냐? 조합원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다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니까 대의원에서 선택을 받아서 그거를 총회에 올려서 네.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경쟁 입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장터라고 거제 2구역에서 이주 촉진 업체를 구하니 이런 조건의 업체를 구하니 신청하십시오 하면 그 나라장터에 접수된 걸 보고 접수를 받아서 올려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괜찮다고 이 업체 했으면 좋겠다고 한 업체는 예를 들어서 A 업체인데 네. B, C, D 다 올라와. 그럼 이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대의원님들이나 조합원들은 뭘 먼저 보겠습니까? 일단은 비용 절감. 그렇죠. 금액을 봐. 금액을. 이력은 뭐 일단 뒤로 미루고. 금액을 봐. 그래서 그게 진짜 고민이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합장님이 총회 나가서 네. A 업체가 우리가 만나보니까 A 업체가 제일 잘하더라. 아 근데 그런 정도 어필은 해도 되나 보네요. 제일 잘하더라. 그래서 A 업체를 선택하면 우리 조합에 굉장히 유리하다. 하면 도정법 위반입니다. 하면 도정법 위반이야. 아 그렇구나. 그 얘기도 못해. 네. 운명에 맡겨야 돼. 운명에. 아하. 우리가 만나보니까 정말 진짜 속된 말로 썩은 마인드의 업체들이 진짜 많더라고. 우리는 이야기 나눠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마조마했지. 네. 근데 다행히 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네. 업체가 선정했어. 여담이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게 이 업체지 않습니까? 조합장이나 내나 관여한 게 없어요. 그 전에 여러 업체들을 다 만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뒤로 끊임없이 유언비어 흑색 선전에 괴롭힌 과정에 게 뭐 개입했다, 깜깜이다. 내가 조합장하고 너랑 짜서 이 업체를 선출해서 이 업체랑 짬짬이로 집행비, 강제 집행비, 비용 다 나눠 먹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막 올리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본인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투표하는 거. 우리가 투표할 때 이 업체를 써주십시오. 조합장님이 얘기 단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합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의를 하는데 그 뒤로 그 5분 만남이 깨어지고 그 다음 주부터 개별로 다 만났습니다. 개별로 다 만났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첫 합의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첫 합의를 하면 물꼬가 트인다 생각을 해서 첫 합의, 두 번째 합의 이렇게 했는데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누가 합의했다더라, 또 얼마에 합의했다더라 금방 퍼지지. 이런 게 퍼져버리면 합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조합장님하고 저만 알고 있었어요. 합의금을. 이사, 감사님들, 이사님들 금액 알려달라 합의했는데 얼마에 합의했냐, 이사님들, 감사님들 그리고 그 조합원들 계속 물어봐. 말을 못했어. 왜냐 말하면 터지면 맞아요. 합의가 안 되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그 합의금을 우리가 또 마음대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일단은 합의해서 계약서를 적었지만 그 계약서 조항에 이거 이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대의원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런 게 다 들어갑니다. 예. 나중에 승인을 다 올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일단은 쭉 합의했다. 그럼 합의한 거를 모아가지고 네. 한꺼번에 올리려고 했어. 일괄로. 일괄로 해서 일괄로 돈 받아서 주고 그런 식으로 그게 제일 깔끔하죠. 했는데 또 막 깜깜이 합의다, 청산자들하고 합의금을 나눠 먹는다, 공개 안 한다, 공개해라, 온갖 그 흑색 선전들. 조합장님이 계속 뭐 밴드에다가도 좀 이해해달라, 정차장하고 내하고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좀 양해해달라, 나중에 투명하게 다 공개하겠다, 10원 하나 토시 안 틀리고 투명하게 공개할 테니까 좀 믿어달라, 계속 호소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우리 얘기가 먹혔어. 왜냐면 3년 동안 진행이 한 개도 안 되는 일들이 조합장님하고 내가 와서 합의가 막 되고 뭔가 진행이 막 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조합원들이. 야, 잘한다, 합의했다, 오늘도 합의했다, 막 잘한다 했어. 그렇게 합의를 초반에 6집, 7집을 막 했습니다. 합의를. 네.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갑자기 합의가 탁 끊어져 버렸어요. 안 돼.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오고 합의가 중단돼 버렸어. 보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그걸 알아보니까
그 내가 스파이를 심어놨잖아요. 철거민 중에 스파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조합 내부에 스파이가 있대. 조합 내부에 내부 정보를 막 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철거민들한테 무슨 정보를 흘렸냐. 조만간에 조합장하고 정차장하고 잘릴 거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선동하고 있다. 쫓겨날 거니까 지금 합의 안 해도 나중에 훨씬 더 돈 많이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합의하지 마라. 이렇게 막 흘렸어. 이야기를. 그래서 합의하지 마라. 그거를 공지를 했대요. 야. 그분들은 매주 회의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합의가 탁 끊겼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조합 일인데 그분도 조합원인데 왜 이거를 방해하겠습니까? 조합장하고 내가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조합원들한테서도 잘하고 있다고 막 열광적으로 칭찬이 들어오니까 자기들 입지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들 편들을 막 넣어야 되고 나중에 취직도 시켜야 되고 한 자리도 해야 되고 이권을 막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업무를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딱 중단돼 버렸어요. 그냥 예. 무능한 집행부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 그렇죠. 여기서 또 항상 보시는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선동가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있고 한데 그분들은 조합이 잘 되든 잘 못 되든 관심이 없어요. 예.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막 목소리를 막 내지 않습니까? 뭐 잘못됐다, 뭐 깜깜이다, 뭐다 막 하는 얘기들이 묻혔어. 왜냐하면 워낙 조합원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태클이냐. 네. 그렇게 막 응원을 해주고 해서 묻혔습니다. 합의가 중단됐으니까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법적 대응이죠. 그렇죠. 법적 대응인데 1심, 2심 이게 기일이 막 잡혔어요. 막 잡혔는데 기존에 있던 변호사, 새로 수임한 변호사 두 분을 넣었어. 네. 예, 변호사 두 명이 나갔어요. 두 명 나가서 변호사 두 분한테 그 뒤로부터 내가 한번 크게 한번 시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뭐라 했잖아.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 소속 변호사님이 직접 내려왔어요. 복대리 안 하고. 복대리 안 하고 네. 직접 내려왔어. 그러고 우리 명도 전문 변호사 이 두 분이서 자, 두 분이서 콤비로 이루어서 당장 판결 받아라. 오늘 판결 받아라. 그리고 조합장님 같이 갑시다. 해서 재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뭐 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재판은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재판은 실제 재판은 5분도 안 걸립니다. 아. 예, 그냥 서면으로 받고 네. 뭐 원고 쪽에서 이런 서면 냈는데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일에 주세요. 그러면 다음 기일 또 읽겠습니다. 언제가 좋겠습니까? 몇 달 뒤에 뭐 좋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끝이야 이게. 그런 게 재판이거든요. 네. 그런데 가끔씩 판사님이 원고 쪽에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라든지 만약에 판사님이 또 다음 기일 잡겠다 할 때 조합장님이 어쨌든 대표지 않습니까? 원고 대표니까 요 재판장에 앉을 수가 있거든요. 변호사님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 네. 그러면 딱 재판을 다음 기일 하겠다 할 때 네. 조합장님 손 들어라 했어 내가. 재판장님 할 말 있다고 한번 들어봅시다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판사님은 그거 꼭 이야기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절대 약자가 아니다.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우리 조합에서는 이게 다 조합원들 돈인데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바람에 지금도 우리 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고 월세, 전세로 떠들고 있다. 그걸 좀 감안하셔서 빨리 좀 판결을 내달라. 그거를 내가 어필하라고 했어. 그래서 네.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네. 조합장님 모시고 변호사 두 분하고 재판장에 갔어. 갔는데 우리가 새로 수임한 변호사님이 네. 바로 그 얘기를 했어. 재판장님, 우리가 뭐 계속 이거를 지금까지 1년 넘게 끌었는데 끌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명백히 이거는 뭐 다 명확하다. 끌 이유가 없다. 그래서 판결을 빨리 내달라 해서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예. 입사하고 그때부터 열리는 모든 재판은 한 방에 다 끝냈어요. 예. 판결을 전부 다 받았어. 네. 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행?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서 명도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집행을 하려면
집행관실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집행관실이 있습니다. 네. 집행관 분들이 계고를 먼저 해요. 계고를 하는데 며칠 날 집행하겠다. 그게 아니고 조만간 집행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 날짜를 특정해주고 네. 며칠 날 집행한다고 날짜가 새버리면 네. 집행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대비를 하니까. 그 맛에 대비를 해요. 대비를 한다는 게 뭘 대비를 하냐. 그 철거민들 20몇 명이 다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생업을 다 뿌리치고. 방어를 하겠죠. 예, 그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안에 다 잠입을 해서 방어를 하겠죠. 이분들만 방어하는 게 아니고 네. 연합이거든요. 철거민 연합입니다. 그러면 무슨 구역 철거민, 무슨 구역 철거민 나옵니다. 막 십시일반 예. 그런 네트워크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날짜가 만약에 공포됐다. 네. 그러면 다 연락을 해서 방어해달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날짜를 불특정하게. 숨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절대 날짜를 모르게. 또 중요한 게 빨리 집행해야 됩니다. 오늘 판결 받고 내일 집행하고 오늘 판결 받고 내일 모레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1심이다 2심 안 넘어가고 그렇게도 가능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에 보면 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가집행이 뭐냐? 일단은 먼저 집행하라는 겁니다. 집행하고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항소를 할 거지 않습니까?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뒤집어졌다. 만약에 이런 거 뒤집어졌다. 그러면 집행해서 철거 다 한 거를 네. 조립해서 다 붙여야 되거든요. 아이고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 명도 끝난 겁니다. 그래서 2심이 의미가 없는 게 명도를 하고 철거를 다 해버렸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2심 넘어가기 전에 이거 근데 만약에 2심이 잡혀버렸다. 2심 재판이 열린다 네. 하면 집행이 중단됩니다. 집행관들이 집행은 안 나와요. 왜냐면 2심 잡혀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심 잡히기 전에 빨리 이걸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보완, 신속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주촉진 그분하고 계속 얘기하고 판결 받고 일주일 안에 집행을 다 해버렸습니다. 예, 다 해버렸는데 날짜도 철저히 비밀로 했어요. 저 조합장님 이주촉진업체 그것만 딱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촉진업체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뭐가 그 용역들 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모르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우리 뭐 이사님들이 집행 날짜 얘기해달라, 감사님들이 뭐 집행 날짜 얘기해달라, 심지어는 조합원들도 전화 와서 집행 날짜 얘기해달라, 구경 가고 싶다. 그런 연락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조합원은 네가 뭔데 가르쳐 주냐? 야, 니 내 종이야 이러면서 니씨 내가 주는 월급 받으면서 네가 뭔데 가르쳐 줘? 그런 조합원도 생각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기습 집행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네. 설마 이렇게 빨리 집행하겠냐. 왜냐하면 그동안 집행을 잘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집행을 다 해버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멘탈을 계속 건드렸어요. 계속 이 굳은 심지가 자꾸 허물어질 수 있도록 계속 건드렸어.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분들이 본부로 쓰는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여기 도로변에 있는 큰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에 이분들이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건물은 명의가 우리 명의예요. 예. 그분들은 이제 여기를 요새로 지키고 있었지. 촉진업체랑 저랑 얘기해서 그 건물 1층에 샀다 열어가 안에 사무실 차려라. 그러면 이분들이 경악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주촉진업체에서 자기 본부에다가 그렇게 해서 계속 갔어요. 샀다 열어가 들어갔다가 그러면 또 철거민들 다 철중도 내가지고 막 무력으로 막 싸우고 막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철거민 중에 한 명이 나온나 하면서 살짝 밀었는데 용역 그 업체 직원이 헐리우드 액션이죠. 점프를 해서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나는 무서워 그런 거. 얼마나 내가 순수한 사람인데 옆에서 가르치겠지요. 지켜만 보죠. 이분이 막 점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아이고야 죽겠다. 허리야. 죽겠다 이래서 형사 고소도 하고 폭행으로 그런 식으로 막 흔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거를 매일매일 했거든요. 흔들고 빠지고 하니까 이분들이 멘탈이 계속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든 뭘 하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계속 집행이 순조롭게 됐는데
이분들은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 띄워드릴 텐데 네. 아까 봤죠? 그 막루 있는 네. 그 건물을 완전 본부였습니다. 이 건물만큼은 절대로 집행 못한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건물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제이 너는 우리가 원하는 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20몇 집 중에 합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때 합의도 하고 집행도 하고 해서 남은 집이 10몇 집이었거든요. 10몇 집이 천문학적인 돈을 불렀지. 제가 뭐 금액은 제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엄청 근데 하여튼 예. 중간에 잠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그 집행했잖아요. 예예예. 만약에 집행을 하면은 예. 그래도 그 합의된 금액을 줍니까? 그분들한테? 안 되죠. 그냥 집행을 했다. 예. 집행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돈을 주는 그러니까 거죠. 기존의 간평 간평. 예. 아, 돈만 주는 거죠. 합의금 합의금 못 받는 거죠. 아, 합의는 말 그대로 자진해서 나오면 우리가 조금 챙겨주겠다. 그게 합의금이지. 아. 법적으로 다 하면 합의금 안 줍니다. 와우, 예.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연민의 위로금 정의라고 위로금을 줍니다. 그 위로금을 그 위로금도 조합원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분들 뭐 미우나 고우나 그동안 많이 했는데 우리 이웃이었는데 다 우리 이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웃이었는데 그래도 고생했는데 빈털터리 나가면 좀 그렇다. 그래서 좀 주자 해서 보통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 부른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줍니다. 아이고 오늘 오셨냐? 아이고야. 5천만 원. 1조 불러야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이런 질문 좋아요. 예. 네. 이분들은 오직 이 건물만 믿고 있었던 거죠. 네. 이 건물은 절대로 강제 집행을 못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건물만 강제 집행을 하면 모든 주도권이 조합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성공하냐 네. 안 하냐 그게 진짜 관건이었어요. 네. 관건이었는데 자, 이 건물 막루가 있어요. 막루가 있기 때문에 집행한다. 아무리 우리가 날짜를 숨겨도 집행한다 해서 그 일대가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밤에도 가보고 계속 수시로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이 그 건물 안에서 전부 다 같이 숙박을 하는 것 같아요. 열 몇 분이서 아예 거기서 와. 숙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한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옥상으로 다 올라가서 막루를 딱 점거해 버리면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네. 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해도 그 많은 인원들이 안 들키고 가가지고 옥상까지 1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간다. 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게 그 건물 바로 옆에 건물 하나 더 있었어. 네. 새벽에 그 옆에 건물로 올라가서 특수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특수 사다리. 특수 사다리를 걸쳐서 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다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새벽에 올라가서 새벽에 옥상에 숨어 있다가 네. 집행한다. 그러면 우리 업체 사람들이 옥상에서 방도로 다 올라가서 방어를 하고 옥상에 못 올라오게 막고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는 게 작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작전을 엄청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거 실패해버리면 앞으로 이분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무조건 성공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계속 회의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온갖 작전을 다 짰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촉진업체 그 대표님하고 그 상무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 작전을 짜고 한다고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해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사람이 이 밤에 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넘어간다는 게 그 안전을 위해서 특수 사다리로 만들어야 되고 엄청 조용히 해야 돼 이제 조용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또 어떻게 올릴 거냐부터 해서 사람들 안 들키게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야 된다부터 해서 그런 게 진짜 신경 많이 쓰였거든. 저는 거의 밤을 꼴딱 샜어요. 집행하기 전날에 잠을 거의 꼴딱 새고 했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가니까